네, 반갑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아무래도 만기일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변수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지지선까지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뭐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자, 오늘 매도의 주범은 금융투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7,700억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부담을 좀 줬고, 얘들이 매도만 안 했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는 좀 올라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개별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종 상위 종목군들은 약세로는 보였지만은 코스닥 쪽은 이제 개별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시종 상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강세 흐름이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네요.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431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갭상승 이후에 나타난 그 박스권 지지권 때까지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선 때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위쪽 라인은 2500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2400입니다. 자, 지지선은 일단은 2430포인트 정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살짝 더 깰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만기일 상황이 썩 좋지 않다라면 주가가 2400포인트 위쪽까지 근접하는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지금 상원에서 파월이 이제 발언한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압박감을 줬잖아요. 근데 뭐 하원에서 조금 완화된 이야기를 만약에 해주게 된다라면 조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이런 충격들을 조금 이제 흡수하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된다라면 또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 자체는 2400포인트 아래쪽, 2500포인트 위쪽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2450포인트가 중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2450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상승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게 된다면 2400포인트 근접하는 위치까지 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2450포인트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상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을 어느 정도 생각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지루했어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요, 그냥 옆으로 계속 누워만 있죠. 그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 정도 자리가 지켜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내일 만기일이 지나면서 매도를 더 쏟아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주면서 그래도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자, 장중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계속 요동을 좀 쳤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잘 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개별주 쪽에 이제 매집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몰리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이제 침체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바뀐다. 즉 개별주 쪽에서 차익 매도가 나온다든지 변화가 좀 생긴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어떤 매도가 나온다거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면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개별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도 대형주들은 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제 만기일이고 하니까 살짝 주춤하는 모습들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은 개별주와 대형주의 싸움이다. 근데 시장이 올라가려면 개별주가 아마 올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올라가야지만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시총 상위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 이게 이제 약간 지수의 왜곡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려면 이제 대형주 쪽 넘어갔을 때 코스닥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1600억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금융투자가 7700억 팔아치우면서 기관 쪽은 8000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여줬고요. 연기금이 요즘에 웬일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확장해주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이 더 이상 팔지 않고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 올해부터는 연기금도 매수하겠다는 얘기를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다라면 연기금들이 매수만 조금 확장해주고 외국인들이 따라 붙어주기만 한다라면 시장이 바닥을 더 빨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이제 금융투자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의 입김이 좀 세지는 모습이라서 요것만 조금 네 고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 쪽으로 가게 되면 금융투자도 더 이상 단기적인 매도를 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점을 꽉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거래소 쪽 상황 보시면은 그냥 다 10% 동등합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은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요. 근데 SDI가 4.9%나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좀 키워줬고요. LG화학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텼어요. 6만원대 지지해준 모습이 됐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86,800원대 역시 지지선대 유지되고 있죠.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변동폭이 좀 써졌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SM을 인수하는 것에 따른 어떤 자금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 또 SM 인수하는데 돈 쓰지 말고 자사주나 매입해라 이런 주주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관점들이 너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좀 떨어지는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셀트리온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서는 주가가 좀 반등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있는 코스피 쪽에 있는 셀트리온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코스닥 쪽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기아도 오늘 조금 올라서 3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현대차와 지금 차이가 5조 원밖에 안 납니다. 기아가 현대를 앞지르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하기 때문에 현대차도 아마도 이제 주가 상승 쪽에 뭔가 박차를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런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가 만약에 현대를 앞지른다 그러면은 현대 기아가 아니라 기아 현대를 바꿔야 돼요. 이름.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회사 개념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뱀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코프로보다 시총이 훨씬 높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현대와 기아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형태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조금 빠지는 종목들이 낙폭을 좀 확대했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당장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낙폭이 지금 뭐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이죠.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옆으로 좀 서주는 모습이라서 2차전지가 오늘은 코스피 쪽은 조금 네 침체된 모습이다. 근데 이 모양이 어디로 갔느냐? 코스닥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코스닥. 에코프로뱀이 1.7% 올라서 내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오늘 14%대 마감까지 쫙 당겨버리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평가거든요. 근데 지주사 개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뭔가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는 오늘 코스피 쪽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LNF라든지 천보 이런 기업들 그다지 썩 좋은 흐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만 집중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8%대 상승,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대 상승입니다. 셀트리온과 비교해서 이쪽이 훨씬 더 강했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다 보여집니다. HLB는 5%대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도 오늘 5%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은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 저점권에 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쯤에서 저점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케어제년 종목이 8%대 상승이고요. 나머지들은 많이 내렸어요. 네, 하락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죠. CJ ENM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도 저점 지지라인 때를 일단 봐야 되는데 지지라인 때는 일단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면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향 패턴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93,000원 정도대에서 지지가 적어도 나타나줬어야 되고 직전 저점대 라인도 지금 비슷한 위치죠. 그러니까 90,000원대 초반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89,000원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바로 치고 넘어가줘야지 이제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고요. 더 내려가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낙폭 자체가 2월달부터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런 정도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여기까지 13%나 상승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계속 요즘에 계속 상승하네요. 네,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만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시면 되고요. 자, 매매 동향, 개별주들 동향 보시면은, 레몬 상한가, 그 다음에 경동인베스트, 그 다음에 유전, 이게 상한가 들어갔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23%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소니드, 뭐, 꿈비 20%대 상승 마감했죠. 뭐,
저출산 관련한 종목군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도 약간 변수는 있었습니다만 적당한 상승률 유지했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DBITech 같은 경우 17% 대상승,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모습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 그런 모습이고 한국경제TV가 오늘 12% 대상승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는 패턴들, 이 이평선 모였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한 종목도 움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YTN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 네, 이런 형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이노진이라는 종목이 2.18%, 2%대 상승하면서 상승률 상위에 들어갔는데 2%면 오늘 조금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낙폭 포인트들이 조금 제법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대형주들도 오늘은 1, 2% 변동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변동폭은 조금 더, 네, 2%보다는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하락률 같은 경우 볼게요. 국일제지가 28%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윈텍 이런 정도로 지금 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도 뭐 그나마 네 많이 하락한 종목들의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고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뭐 낙폭이 좀 확대된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요. 네, 종목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려보면은요, 네, 3.39죠. 그러니까 오늘 계좌 상황으로 본다면 1% 전후에 계좌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관점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들의 숫자가 좀 우세하고 포지션이 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좌 하락률은 오늘 1% 정도 남짓하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한 0.5% 정도, 0.23% 정도만 빠졌다, 아니면은 뭐 수익이 났다, 이런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에서는요, 기관 쪽에서 곧버스 매수가 있었고요. 그때 코덱스 200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같이 사면서, 네, 곧버스 같이 샀다. 약간 해치성 물량을 봐야 되겠죠. 네, 매수 포인트는 더전비지원, SM, 대한항공, 약간 비주력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전기술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한전기술 많이 올랐어요. 6%대 올라갔고요. 한전 KPS 7.49%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움직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팔았겠죠 아마. 삼성전자를 지금 1800억, 두산바켓을 1700억 팔았습니다. 근데 두산바켓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에 곧버스 매수가 있었고요. 시장에서 지금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떨어뜨리는 쪽에 집중을 좀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팔아먹을 이유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 보시면 레버리지 갖다 팔았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 넘어가 보면 좀 다르겠죠? 네, 삼성전자 순매수 거의 900억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팔았는데 뭐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이라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두산밥켓을 또 외국인들이 받아줬네요. 그래서 지금 기관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싸움, 아니면은 금융투자의 물량을 외국인에 넘기는 과정,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매수가 있었고요. LNF 매수 조금 있었네요. 얘네들은 2차전지에 좀 매수했네요. 근데 곧버스 매수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또 SM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원을 넘어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개 매수 실패한다고 그랬죠? 공개 매수 실패하게 되면 돈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전부 다 네,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싸움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좋긴 좋은데, 여기서 이것마저도 공개 매수를 실패한다. 그러면 계속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더, 네, 상황이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올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돈이 그렇게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SM은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네이버, 하이닉스 정도로 매도가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매도가 있는데,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면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 없는데, 내일이 만기일이고 또 하원에서의 파월의장 발언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또 줄줄이 또 중요 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업률 발표가 이제 주말 정도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중반에 CPI 지표, 이 CPI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는 여전히 시장은 조금 네, 좀 타이트하게 경계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판단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돌파가 되어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돌파 포인트는 2,500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를 이번에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노려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부담 가질 필요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만기일에서 뭐 특별하게 뭐 변수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내리는 것보다 일단은 오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2,450 정도까지는 예상해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소폭 오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일 운이 좋아서 강하게 상승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추가 상승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2,400포인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거예요. 뭐 어떤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서 시장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지간하면은 2,400포인트 위쪽에서 마무리된다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 관점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감하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